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토담비 적중특강 LC 최호선입니다. 지난 방학달이었던 1, 2월 달에 난이도가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3월달 시험에서 역시나 토익에서 항상 물어보는 문제들, 항상 물어보는 유형들로 가득 채워진 일반적인 난이도로 돌아왔어요. 이번 4월 시험도 방학달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형태와 난이도들의 문제들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어떤 문제들과 어떤 난이도로 나올지 우리 적중특강 통해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 1번 문제 음성을 들어보면서 어떤 문장이 정답인지 오답인지 확인하도록 하죠. 자, A부터 음성 시작합니다. A. The lanes of the highway are divided by a railing. Railing, B. The cars are passing through a railroad crossing. railroad C. crossing, The vehicles are traveling in the same direction. same direction, D. The road is under construction. under construction까지 내용 확인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내용을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문장 전체를 다시 읽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단어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대부분 어떤 문장을 들었을 때 내가 못 알아들은 단어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단기간에 고득점을 노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단어 하나가 잡히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림과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빠르게 계산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A부터 내용 확인했더니 The lanes of highway라고 나와서 고속도로의 차선들이 are divided by에서 무엇으로 나뉘다 라고 얘기하셨네요. 뭐로 나뉘냐면 railing으로 나뉘었어야 했는데 railing은 철제로 만들어서 쭉 뻗은 거 우리가 레일링이라고 해서 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수 기출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레일링으로 나눠져 있어야 했는데 쫙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림에 내가 아무 단어도 못 들었는데 딱 레일링이라는 한 단어 들었을 때 레일링이 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바로 오답 가셔야 돼요. 선생님 이걸 레일링이라고 할 수 없나요? 여러분 이건요 아예 벽을 세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wall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the lanes of highway가 be divided by a railing 하려면 lanes of highway가 구분되어 있어요. 레일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차선이 아닌 난간이 쫙 세워져 있는 그림 나오셔야 정답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전체 문장 해석하는 거 말고요. railing 한 단어 딱 들었을 때 빠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한 단어, 두 단어 내가 아는 단어에서 정답과 오답을 가릴 수 있는지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be divided by라는 표현 반드시 알아가실 거예요. 보통 토익에서 9번이나 10번 문제에 나왔을 때 정답이거나 정답에 지대한 영향을 주면서 나옵니다. 무엇으로 나뉜 이란 뜻이어서 고속도로의 차선들이 railing, 난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라고 나오신 거죠. B 갔더니 the cars are passing에서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뚜루 무엇을 통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뭐냐면 railroad crossing, railroad요. 레일 제가 철제로 만들어서 쭉 뻗은 거에서 난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railroad는 철제로 된 길이어서 이런 철길을 얘기해요. 그래서 철길 크로싱이니까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자동차가 여러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쪽에 철길이 있어서 기차가 지나가는 곳이요.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여기 있는 가림막이 띵띵띵띵띵띵 하고 올라가면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여기가 바로 레일로드 크로싱에서 철길 건널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철길 건널목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는데 역시 전체 문장 해석하는 거 아니고요. 레일로드 크로싱 딱 듣자마자 철길 건너목 있어요 없어요? 내 눈에 안 보여? 빨리 오답 처리하시는 거야. 자, C 갔더니 The vehicles are traveling에서 traveling은 여행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운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들이 운행되고 있어요. In the same direction에서 같은 방향으로요. 봤더니 모든 차량들이 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네요. 네, 바로 정답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D 내용 확인했더니요. The road is under construction에서 under construction은 공사 중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공사 중이려면 대형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다시 repave, 도로 포장할 수 있는 차들 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용과 상관없어서 우리 답이요. C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가실게요. 다시 한번 문제를 들었을 때 전체 문장 해석하지 않을 거고요. 한 단어 딱 잡아서 정답인지 아닌지 빠르게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재생합니다. 지금부터 가자. A. The man is trimming some bushes. bushes. B. The man is operating a lawn mowing machine. 네. C. Some gardening equipment is being put away. put away. D. A pile of wood has been left on the pile lawn. of wood까지 내용 확인하시면 아주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A부터 내용 확인했더니 the man 했는데 선생님 전요 동사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남자가로 시작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남자와 부시가 얼마나 연관이 깊은지 빨리 재시는 거예요. 남자와 부시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부시는 지금 요런
나무 크기는 아니고요. 허리나 무릎 높이에 오는 관목을 부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이 부시를 다듬고 있어요. 그러면 남자분이 여기에 가셔서 가위로 예쁘게 모양을 내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달아주고 있거나 하셔야 돼요. 내용과 상관없겠죠. 자, 여기 나온 trimming이요. 우리 필수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trim 다듬다라는 뜻이어서 남자가 관목을 다듬고 있어요. 아니요, 잔디 깎고 계신데요. 자, 두 번째로 가죠. 두 번째 갔더니 the man is operating 해서 남자가 작동시키고 있어요. run에서 run이요, 잔디요. 최근에 잔디를 이야기할 때 run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발음은 run이라고 하시면 돼요. operating run. mowing에서 mowing은요, 잔디를 깎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잔디 깎기 기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근데 동사를 몰랐어요. 그러면 man과 머신을 들었으면 man과 기계가 얼마나 연관이 깊은지 재봤더니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연관이 꽤 깊죠? 그럼 바로 오답 가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C, 내용 확인했더니 some gardening equipment 했는데 잘 못 들었어요. 괜찮아요. 근데 뒤에 뭐가 들리냐면 갑자기 put away 들리시는데 put away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표현. put은 두다요. away는 멀리라는 뜻이어서 멀리 두다, 치우다 라는 뜻이요. 뭔가를 치워버리고 있나요? 아니요. put away만 듣고도 우리 오답 처리 가능하겠죠? D, 내용 확인했더니 a pile of 끝났어요. 전 여기서부터 오답 처리 끝날 거예요. 파일은 선생님이 토익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파일과 똑같은 거 stack 우리 알고 계셔야 되는데 둘 다 동사로는 쌓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명사로는 더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 pile of 됐으니까 쌓여진 나무 둘 듣자마자 오답이네요. 파일 된 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끝났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체 문장 이해하지 않고요. 한 단어 들어서 빠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확인하는 거 중요해요. 파일 오브 우드가요. has been left, 남겨져 있어요. on the lawn 했어요. 선생님이 lawn 중요하다고 했어요. lawn 뭐였죠? 잔디 위에 나무 쌓여진 나무가 남겨져 있습니까? 봤더니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요. B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실 거예요. 여러분, 전체 문장 이해하지 않고 단어 잡아서 가시는데 이 그림을 딱 봤더니요. 사람이 없는 사물만 나와 있는 사물 사진이네요. 우리 수업 시간 통해서 사물 사진에서 특징 뭐 있었죠? 두 가지 있었는데요. 사람 주어로 시작하면 무조건 오답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는요. being 들리면 무조건 오답 처리하기로 했어요. 특징 잊지 않고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풀이 같이 가시죠. A rug has been put on the wooden floor. rug가 보였나요? The chairs have been pulled out from the table. pulled C. out이요. The ceiling lamp is being hung above the table. 왜 오답입니까? D. D요. Some vases have been set on the window ledge. bases, window ledge까지 확인하시나요? 자, 됐어요. 이제 A부터 내용 확인하실게요. log인데 여기부터 끝났네요. 러그 뭔데요, 여러분? 러그 뭐죠? 양탄자. carpet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너무나 잘 푸니까 러그 나오시는데 발음 절대 러그 해주지 않아요. log 하고 나오니까 우리 log 이란 발음 알아두셔야 돼요. 양탄자가 봤더니 양탄자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답 끝났죠. has been set 되는데 has been put 되어 있네요. 그래서 놓여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on the wooden floor 나왔는데 예전에는요 그냥 이렇게 나왔거든요. The log has been put on the floor 그냥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요 그냥 문장을 길게 해서 학생들을 어렵게 하려고 wooden floor, concrete floor, tiled floor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하지만 정답에 지대한 영향은 주지 못하고요. 그냥 문장을 길게 해서 헷갈리게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놓여져 있어요. wooden floor에. 그러면 여기에 러그가 이렇게 있는 형태가 나오셔야겠죠? 내용과 상관없겠죠. 두 번째 보기 봤더니 the chairs 되어 있는데 의자들이요. have been pulled out이래요. 여러분 문을 푸시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어서. 그럼 풀하면 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을 잡아당기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의자가 have been pulled out이면 당겨져 나와 있어요. from the table에서 테이블로부터 당겨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자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 나오셔야겠어요. 그죠? 자, 우리 C로 같이 가실게요. C. The ceiling lamp까지 정답이에요. 그런 다음에 hung 해서 걸려 있어요. 까지도 정답이네요. 여기에 지금 ceiling lamp가 hang 되어 있죠? above the chair, table 얘기해서 above 우리 수업 시간에 이미 했어요. above와 over는 접촉하지 않고 위쪽에 란 뜻이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이미 봤죠? 선생님 전부 다 정답이에요. ceiling lamp에서 ceiling은 천장이라는 뜻이어서 천장에서 내려온 램프가요. hang 걸려 있고요. above the table, 테이블 위에 걸려 있고요. 완전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오답이에요? 왜 오답이죠? 중요해요. 왜죠? 네, 맞아요. 바로 being 때문이죠. being. 여러분 being은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해석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중이요. 우리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being은 뭐뭐 되고 있는 중이란 뜻이어서 보면 ceiling 램프가 테이블 위에 걸려지고 있는 중.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나와서 지금
램프를 테이블 위에다가 걸고 있는 중 하셔야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사진 문제를 풀기 전에는 사람 주어와 빙은 오답 처리해야지 라고 반드시 의식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빙 내용 들으셨나요? 못 들은 친구들은 음성 다시 뒤로 해서 한번 빙 꼭 확인해 보세요. 자, 네 번째. Some vases 하셨는데요. 이 vase는요. vase라고 읽기도 하고 vase라고 읽기도 해요. 시험에 나오면 주로 vase라고 읽는데 영국 발음으로 항상 알아듣기 어렵게 some vases 나오지 않고 some vases 하고 지나가요. 잘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일부러 V 발음은 정확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 가셨는데 꽃병이 보이면요. vase, vase라는 발음을 우리가 대비해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Some vases에서 꽃병들이요. has been set, 놓여져 있어요. on the window ledge에서 ledge요. 우리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선반 같은 곳. 그래서 이렇게 뭔가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이런 장소 우리가 ledge라고 합니다. 시험에서는요. rack이라는 형태도 나왔고요. shelf는요. 아주 자주 나온 형태. shelf의 복수 형태인 shelves의 형태까지 우리 확인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사물사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어들이요. 많이 나와요. 여기 나온 단어들은 다 필수 기출 어휘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겠어요.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그림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자. 여자분이 상점에서 계산하기 앞에 서 있는 그림이네요. 자, 우리 A부터 들으면서 내용 확인하도록 하죠. A부터 한 단어 잡으시는 거예요. 가보자. A, The customer is waiting with some groceries. Waiting, B. glossary, The cashier is storing items under the counter. under the counter, C, The cashier is handing a receipt to a customer. handing, D, One of the women is placing some items into a plastic bag. 플라스틱 백까지 내용 확인하셨나요? 됐어요. A부터 내용 확인하죠. The customer에서 고객이요. is waiting, 기다리고 있어요. With some glossaries에서 glossary는요. 우리가 식료품 잡화라고 얘기하신 건데 봤더니 뭔가를 잡고 기다리고 있어서 여기가 정답일 것 같은데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A가 정답이라고 딱 마킹 바로 하고 Part 5에 가서 문제 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음성 한 번 들어도 정답 확인하셨어요? 그럼 나머지가 오답인 것까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정답인 걸 반드시 confirm 하셔야 돼요. B로 같이 가셨더니 B에서 The cashier에서 캐시어 누구냐면 캐시, 현금을 만지는 사람, 계산원 얘기하신 거죠? 캐시어, 계산원분이 이제 storing한데 storing은요 사실은 실제 시험에 가면 거의 듣기 힘든 발음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뭉개서 발음하는 어려운 발음. 그래서 선생님 저 동사 내용 확인 못했어요. 그러면 cashier is storing the item 한 다음에 under the counter 들으셨어요? 그러면 점원분이 카운터 아래에서 뭔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카운터는 뭘 말하냐면 평평하고 큰 책상 같은 곳. 그래서 우리 과학실 책상 카운터, 은행 창구 카운터, 슈퍼마켓 계산대 카운터, 아일랜드식 주방에 있는 조리대 역시 카운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카운터의 성격 아시겠죠? 그래서요. 캐셔가 under the counter면 카운터 밑에서 뭔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카운터 밑에 하고 연관이 있었어요? 없어? 오답? 이렇게 가시면 아주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템, 상품들을 카운터 밑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상관없죠. C요. The cashier, 점원이요. is handing 나오셨는데 신체 구조 이용한 거 우리 몇 개 없어요. 딱 3개밖에 없는데 핸딩하는 거 뭐야?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핸딩하면 뭐 하는 거야? 건네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유인물을 핸드아웃이라고 하는 게 건네주면서 주는 거. 유인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핸딩, 건네주고 있어 봤는데 지금 뭔가를 건네주고 있어요? 안 건네주고 있어요? 안 건네주고 있어요. 핸딩 듣자마자 오답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못 들었다면 receipt 확인되시네요. receipt 뭐죠 여러분? 영수증. 영수증 여자 손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답 처리 가능하겠죠? 그래서 고객에게 영수증을 건네주고 있어요? 아닙니다. D요. Whatever the woman 해서 한 명의 여자분이요. 이제 placing에서 placing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두고 있는데 some items, 아이템을요. into the plastic bag.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요. 플라스틱 백 듣고 오답 처리했어요? 아주 잘하셨네요. 여러분 플라스틱 백 뭐죠? 플라스틱 백? 플라스틱 가방? 뭐죠? 맞아요. 비닐봉투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닐봉투에 상품들을 두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신 건데 비닐봉투 자체 요거요. 그럼 요거 열고 상품 넣고 있어야겠죠? 비닐봉투 자체가 그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상 오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요. A. 코스터머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정답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여러분 마지막 도전할 차례예요. 이제 한 단어 잡아서 빠르게 오답 처리 해보시는 거예요. 자 5번 A부터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네, 가보죠. A요. A, The man is playing an instrument in a parade. B, parade요. The guitarist is sitting on a stool. C, The man is climbing up the steps. steps요. The man is lacing up a shoe. shoe요. 되셨나요? 자,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잡은 단어는 딱 4개밖에 없네요. parade요. sitting, 뭐 스툴 정도 잡으셔도 좋고요. 네 번째, steps,
혹은 climbing 둘 중에 하나만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요. shoe까지 하면 오답 끝나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답 뭐죠? 정답 확인되셨나요? 자, A부터 내용 확인했더니 남자가요. playing an instrument까지 정답이에요.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까지는 정답인데 꼭 이렇게 나와요. in a parade 하면서 퍼레이드에서 연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남자분 퍼레이드에서 연주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퍼레이드 하려면 행진하면서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그림과 맞지 않죠. 그래서 어떤 문장들 하나하나 단어 잡다가 한 단어 탁 잡았으면 얘가 마음에 안 들어 전체 문장 오답 가셔도 아주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봤더니 The guitarist에서 기타리스트가 sitting on에서 앉아있는데 어디 앉아있냐면 스툴에 앉아있대요. 스툴은 등받이 없는 의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놓는 요렇게 생긴 의자도 있고 혹은 여러분 요렇게 생긴 의자도 보신 적 있죠? 다리만 이렇게 4개 있는 이런 등받이 없는 의자를 우리가 스툴이라고 해서 스툴에 앉아있어요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요 스툴에 앉아있는데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B가 별표라면 A, C, D를 정확하게 오답 처리해서 B를 정답 확인하셔도 좋아요. C로 갔더니 The man이요. climbing 나오시는데 우리나라는 climbing 하면 왠지 암벽을 막 등반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climbing은 오르다라는 뜻이어서 남자가 오르고 있어요. steps에서 steps는 뭐예요 여러분? 계단이요. 계단 뭐죠? stair. 우리가 계단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stairway는 뭐예요? 계단? 길? 역시 계단이요. 그러면 staircase는 뭐죠 여러분? 역시 계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stairway, staircase, steps 전부 다 계단이구나 확인하실게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오르다라는 동사만 들어도 그림과 맞지 않고요. 계단이란 얘기만 들어도 그림과 맞지 않네요. 네 번째, the man is lacing up a shoe 했는데 이 문장에서 이 문제를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자, 뒤에서 여기서 뭐라고 나냐면 the man 한 다음에 lacing up이라는 동사의 어려운 형태예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아들은 건 shoe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shoe는 뭐예요? 일단 shoe. 우리가 shoes 하면 잘 아는데 shoe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shoe 뭐예요? 맞아요. 신발이 두 짝에서 shoes 하는 거고요. 한 짝만 갖고 있으면 shoe라고 하는 건데요. 남자가 신발을 뭐뭐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남자가 신발을 했을 때 정답이 되려면 동사 무조건 뭐 나와야 되죠? 몸에 닿을 때 무조건 이 동사 쓴다고 했어요. 뭐였죠? 뭐였죠? 바로 wearing이라는 동사죠. 그래서 몸에 닿으면 그래서 귀걸이 같은 것도 몸에 닿죠? wearing. 셔츠, 바지, 치마, 스타킹, 양말, 가방 이름표도 내 몸에 닿기 때문에 우리가 wearing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셨는데요. 만약에 어떤 내용을 들었는데 shoe라든지 아니면 scarves, hat 이런 내용 들었는데 동사의 내용 확인 못했어요? wearing이 아니면요. 대부분 오답일 확률이 높아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 확인했더니 남자가요. 레이싱 업 하고 있어요. 우리 레이스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레이스는요. 운동화 끈 또는요. 운동화 끈을 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신발끈을 매고 있어요. 아니요. The man is wearing a shoe 하고 있는데요. 내용과 상관없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파트 1의 문제 풀 때 우리가 지난 3월 시험에서도 전형적인 형태로 많이 물어왔기 때문에 이번 4월 시험에서도 여러분 전체 문제 이해하지 않고 한 단어 잡는 거 연습해서 고득점 받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Part 2로 이동해 보도록 하죠. 자, Part 2 우리가 1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Part 2에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문장의 앞자리에 포진됩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을 길게 빼는 이유는 앞에 중요한 것을 까먹게 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들이 막 나오더라도 앞에 있는 내용 잡으셨어요? 그 내용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 문제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자, 11번 문제 갑니다. Number 11. What type of screw do you use for this component? 자, 가장 앞에 뭐였어요? 컴포넌트, do you use 이런 거 말고요. 앞에 나온 게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에 나온 거 기억 못하시는 분요. 다시 한번 음성 쭉 재생하시면서 앞에 나온 걸 끝까지 기억해서 반복하시는 연습 반드시 하십시오. 앞에 내용 확인했더니 What type of screw? 하고 물어보시네요. 선생님, 저 스크류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뭐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스크류는 나사못이라는 뜻이어서 어떤 종류의 나사를 do you use 사용했어요. For this component. this component는 어떤 부품이라든지 어떤 부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품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나사 사용했어요? 뒤에 있는 내용은요. 사실상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나사 이렇게 가시도록 하죠. 자, 우리 종류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나사? A. The same kind we bought. 어떤 B. 종류의 나사? I tied it up at the dog. 어떤 종류의 C. 나사? It's very comfortable to use. 되셨나요? 자, A부터 내용 확인했더니 어떤 종류의 나사요? 하고 물어봤더니 the same kind에서 똑같은 종류요. we bought에서 과거 형태 외우라는 거 몇 가지 없는데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buy의 과거 형태 bought,
우리 이 정도는 part 2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bring의 과거 형태 brought. see의 과거 형태 saw. 우리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소가 여러분 이 seesaw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소 탈 때 C 올라가면 C 봤고요. 내려갈 때 saw 봤었어. C 봤고요. 봤었어. 이렇게 해서 시소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우리 요 정도 과거 형태는요. part 2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알아두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샀었던 거랑 똑같은 거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됐나요? 자, 다시 한번 가죠. 어떤 종류의 나사못? 우리가 샀었던 거. 어떤 종류의 나사못? I tied up at the dog 이라고 얘기했었는데 tied up은요. 우리 넥타이 할 때 tie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매다라는 뜻이어서 저는 매어뒀어요. 그것을 매뒀어요. at the dog. 그래서 dog은요. 부두란 뜻이죠. 부두에 매어뒀습니다. 얘는 where에 대한 답이 되시겠어요. C로 같이 가시죠. 어떤 종류의 나사? It's very comfortable to use. 사용하기 굉장히 편했어요. 컴포넌트 나오니까 comfortable 나오시고요. use 나오니까 use 나와서 못 알아들은 앞에 중요한 거 놓친 사람들 한번 이거 오답으로 꽂아봐 하고 나오신 거죠. 우리는 속지 않을 거예요. 답은 A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도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 잡아서 가자. Number 12. Didn't you describe the floor specifications to the members? 자, 앞에 나온 세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뭐 나왔죠? Didn't you 하고 뭐 나오셨어요? describe 나오셨죠. 그래서 didn't you describe가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앞에 나온 동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describe 무슨 뜻이냐면 묘사하다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데 설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명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Didn't you describe? 설명했어요. The floor specification이라고 얘기해서 floor 어떤 층이란 뜻이고 specification은 설명서 어떤 특정한 자세한 설명이란 뜻인데 층 설명이란 거 보니까 층 도면, 세부 도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층 세부 도면을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멤버들한테 다 뒤에 있는 거 필요 없고요. 뭔가를 설명했어, 안 했어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가보죠.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A. I received job description. 설명했어요, B. 안 했어요? Yes, through email. 설명했습니까, 안 C. 했습니까? He wasn't here. 네, 그래서 A부터 봤더니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요, 직업 설명서를 받았어요.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어요. Through the email 얘기해서 through email 얘기해서 이메일 통해서요.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He wasn't here. 그 남자는 여기 오지 않았어요. 여기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 답은요, 우리 B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뒤에 있는 내용 하나도 듣지 못해도 우리가 앞에 나오는 동사의 내용, 앞에 퍼진다는 내용을 잘 잡으면 우리가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오늘 적중특강 시작하기 맨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 2월 달에 방학 달에서 난이도가 좀 높다가 3월 달에 다시 패턴으로 돌아왔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4월 달도 역시 패턴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전체 문장 해석하거나 이런 내용보다는 앞에 있는 동사라든지 앞에 내용을 얼마나 잘 잡아서 가는지 물어보는 형태가 많이 나오실 거예요. 됐죠?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내용 확인했더니 네, 이메일 통해서 했어요. 답은 B 확인할 수 있겠죠. 13번 문제는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예요. 우리 도전해 보도록 하죠. 같이 가겠습니다. Number 13. All the applicants are on the hiring process, aren't they? 굉장히 어려워요. 평서문의 부가 의문문의 형태인데요. 이런 형태는 제가 난이도가 가장 높은 형태 두 문제를 꼽는다면 이번 세트에서 이 문제가 난이도가 가장 높은 형태.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보자. All the applicants 얘기하셔서 모든 지원자들이 are on the hiring process에서 모두 다 고용 과정 안에 있죠. 그래서 채용 절차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죠. 라고 얘기하신 건데요. 이게 우리가 all the applicants are on the 이렇게 얘기하시면 시험 문제 가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시험장에 가면 비동사의 발음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면 여러 번 읽어서 이 문장을요 익숙하게 해놓는 게 우리가 실제로 가져야 할 태도. 그런데 시험장에 가서 정말 못 들었다. 그러면 너무 쉽게 들린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hiring 이런 단어 너무 쉽게 들렸어요. 그러면 걔와 연관이 너무 깊은 건 정답으로 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 동사를 못 잡은 어려운 문제에서 너무 쉬운 단어가 들렸다는 건 함정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제 같이 가보죠. 모든 지원자들이 채용 과정 안에 있죠? A. To make the sales higher. 채용 과정 안에 B. 있죠? The corporate headquarters in Dubai. 채용 과정 안에 C. 있죠? No, a few of them dropped out. 네, 그래서 우리 답은 뭐죠?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A부터요. To make the sales higher 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형태는 뭐뭐 위에서라고 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To meet 하면 제가 여러분을 meet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뭐에 대한 답이냐면요. Why에 대한 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Why are you going to 부산? 부산에 왜 가세요?
to meet my students. 내 학생들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 나오면 why에 대한 답. 그래서 to make 듣자마자 오답이네 이렇게 가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To make the sales higher에서 판매량을요 높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건요. 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why do we have to change the design? 왜 우리 디자인을 바꿔야 돼요? To make the sales higher. 판매량을 높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나요? 자, 두 번째 문장이야. The corporate headquarters에서 본사란 뜻이네요. 본사가요 두바이에 있습니다. 내용과 저는 상관없고요. 세 번째요. No 아니요. 모두 다 채용 과정 안에 있나요? 아니요. A few보다 몇몇 사람들 dropped out 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탈락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답은 C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내용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가보죠. Number 14. Why don't you try to purchase some items on the local shop? 네, why don't you 형태 나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형태네요. why don't you는요. 이제 더 이상 왜가 아니라고 했어요. why don't you 단어로 잘라서이죠. 우리 why don't you 어때?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why don't you 어때? why don't you 어때? why don't you 어때? 이렇게 그냥 단어로 외우시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어때? try, 뭐뭐 해보는 거 어때? to purchase 얘기하셔서 purchase 구매하다라는 뜻이어서 사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 나오신 거네요. 됐나요? 전체 문장 확인했더니 로컬 샵에서 지역에 있는 가게에서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로컬 샵에서 아이템을 사는 게 어때? 자 됐어요. 사는 거 어때? 가보시는 거예요. 자 가보죠. 사는 거 어때요? 사는 거 어때요? A. Because of the rain, the market is closed. 사는 거 B. 어때? Do they offer any discount? 사는 거 C. 어때? Yes, it's locally grown. 네, 제가 이 문제 만들 때 조금 어렵게 하려고 답을 조금 꼬긴 했는데요. 시험장에 가서 만약에 try to purchase도 못 잡으셨어요. 그러면 뭐뭐 하는 거 어때? 해서 문제 푸셔도 전혀 관계없었어요. 없겠어요. 특히 이번 달은요. 제가 형태에 맞춰서 나올 거라고 했기 때문에 뭐뭐 하는 거 어때? 그러면 좋아. 뭐 미안하지만 못할 것 같아. 이런 형태의 답이 나올 거예요. 자, A부터 봤더니 뭐뭐 하는 거 어때? Because of the rain. 비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답이죠? Why에 대한 답이죠. 왜 부산에 간다더니 왜 못 갔어? 왜냐면 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the market is closed 해서 얘가 뭐라고 했냐면 비 때문에 마켓이 문 닫았어요. 지금 로컬샵 나오고 이런 거 나오니까 얘 한번 뽑아봐 하면서 오답 유인하는 거죠. 안 넘어갑니다. B로 같이 가실게요. 뭐뭐 하는 거 어때? 그랬더니 do they offer any discount? 제가 난이도 조금 올리려고 일반적인 형태 아닌 다른 형태 된 거예요. 지역에 있는 가게에서 구입하는 거 어때? 그들이 디스카운트에서 할인을 제공해주니? 좀 할인을 해주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지역 가게에서 사면 어때요? 할인해 주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정답. 난이도 제가 확실히 조금 높인 겁니다. 일반적인 형태도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try to purchase 못 고르셨으면 못 잡으셨으면 why don't만 잡아서 문제 푸세요. C로 가서 뭐뭐 하는 거 어때? Yes, 좋아요 해서 정답인가 하고 잘 들어봤더니 It's locally grown 해서 지역적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얘는 지역 생산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나주배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딱 locally grown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은요. B 확인할 수 있겠죠. 자, 15번 문제 갑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세 단어 정도 확 잡으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가자. Number 15. How can I access the electronic data? 자, 뭐 나왔어요? 뭐 나왔죠? How can I access 나오시는 거 잡았나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how can I access 잡으셔서 가장 중요한 건 how 잡으시고요. access 동사 잡으셔서 어떻게 access해요 가시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인 틀은 how 다음에 조동사가 나오시면 어떻게 라고 해석하고요. how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시면 어때 라고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how are you 물어보면 나 어때? 이렇게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시험장에 갔는데 훈련을 많이 안 해서 막 당황되고 이랬을 때 how가 딱 들리면요. how는 대부분 시험에선 어떻게 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에 맞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만약에 놓쳤다, 못했다면 how로 어떻게로 가세요. 왜냐면 2대8의 비율로 어떻게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액세스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 접근해요? 일렉트로닉 데이터에서 전자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해요? 됐어요. 우리 어떻게 접근 가도록 하자. How can I access? A. It's written in our manual. How can I B. access? Here, it's electronics accessory. How can I access? C. I didn't install the program.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요? 뭐 확인할 수 있겠죠? 자, A부터 봤더니 It's written in our manual 나와 있는데요. 요것도 제가 난이도를 조금 높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죠? 어떻게 확인하죠? 하고 물어봤더니 얘가 그거 우리 매뉴얼에서 제품의 매뉴얼이라고 하면 사용설명서 만약에 내가 교육을 받았는데 매뉴얼이라고 하면 우리 교본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본에 써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예외적인 답변인데요. 제가 난이도 조금 높이려고 이렇게 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죠? 그거 오늘 브로셔에 써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이 좋아하는 대화법인 예외적인 답변인데요. 누가 하기로 했어?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마틴 씨가를 기대하지만 토익이 좋아하는 대화법은 누가 하기로 했어요? 나는 모르겠고 브로셔에 적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죠? 나는 모르겠고 매뉴얼에 적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요. 한글로 써놓고 많이 외우세요. 어떻게 접근하죠? 어떻게 확인하죠? 매뉴얼에 적혀 있어. 어떻게 하죠? 매뉴얼에 적혀 있어. 이렇게 해서 내가 여러 번 읽어서 익숙하게 토익이 좋아하는 대화법을 알아놓으셔야겠어요. 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확인하죠? 어떻게 확인하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Miss Kim could tell you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한 거냐면 어떻게 그거 확인하죠? 나는 모르겠고 김양이 말해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I don't know 형태의 굉장히 다양한 변형된 형태들이 나오는데 익숙하지 않다면 어떻게 확인하죠? 김양이 말해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확인하죠? 김양이 말해줄 수 있을 거야 해서 여러 번 소리내서 읽어서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B로 같이 가죠. 어떻게 확인하죠? Here, 여기 있어요. It's electronics accessory에서 전자제품 액세서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우리 휴대전화 있죠? 휴대전화 케이스 같은 걸 우리가 액세서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D로 같이 가세요. I didn't install program. 저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 다 놓치고 뒤에 있는 내용 들은 사람들 프로그램 와서 찍어보세요 해서 오답 나오신 거죠? 우리는 답 A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재생할게요. 우리 앞에 있는 내용 잡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가죠. Number 16. Should I streamline the investment procedure for new client? 뒤가 꽤 길었어요. 하지만 우리 앞에만 딱 잡았어요. 뭐 잡았죠? should, 그 다음이요. I, 그 다음이요. 네, streamline 잡으셨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should I streamline 잡으셔서 streamline은요, 간소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소화해야 되나요? investment procedure 해서 이게 뭐냐면 투자 절차를 간소화해야 되나요? for new client 해서 새로운 고객을 위한 투자 절차를 간소화해야 되나요? 뒤에는 다 일부러 복잡하게 나온 거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요. streamline만 중요하네요. 그래서 간소화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보도록 하죠. 간소화해요? 말아요? A. We'll meet at the lobby. 간소화해요? 말아요? She wasn't satisfied with it. 간소화해요? C. 말아요? Let's see if we need to. 자, 보자. 첫 번째 문제 봤더니 간소화해요? 말아요? 그랬더니 we'll meet at the lobby. 우린 로비에서 만날 거예요. where에 대한 답이죠. 아니요. 간소화해요? 말아요? She wasn't satisfied with that. 그녀는요.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대요. 만족스럽지 않았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상관없죠. 네 번째요. 아니요. 간소화해요? 말아요? Let's see. 한번 Let's see는요. 봅시다라는 보다는 시도해봅시다. 가봅시다. 해봅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Let's see. 봅시다. If we need to. 우리가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선생님 수업 시간 10분에 끝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필요가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한 답은 C 내용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7번 문제 갑니다. 앞에 있는 세 단어 잡죠. 가죠. Number 17. Do you know who organized the International Trade Fair? 가장 어려운 형태예요. 그 do you know 형태라든지 아니면 do you like라든지 do you want의 문제가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이 너무 쉽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사실상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복합 의문문의 형태로 뒤에 있는 내용을 물어본 건데요. 지금은 성우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Do you know who?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 Do you know who를요 아예 붙여서 Do you know who? 이렇게 하고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Do you know, do you like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난이도가 가장 높다 하면 무조건 Do you know who입니다. 왜냐하면 Do you know where, Do you know when, Do you know what 같은 건 되게 잘 들려요. 반면에 Do you know는 씹고 가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발음을 살짝 씹어서 못 알아듣게끔 Do you know who organized 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Do you know who의 형태는요. 소리내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문제집 풀이할 때 Do you know who의 빠른 형태가 있다면 여러 번 들어서 익숙하게 해놓으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볼까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페어에서 국제무역박람회를 오거나이즈 구성한 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who인지 알아 몰라 한번 가보실게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A부터 내용 확인하죠.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A. Brazil and Mexico will be in.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The director of sales, 누군지 C. 알아요 몰라요? Mr. Simpson, received it. 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A부터 봤더니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랬더니 Brazil and Mexico에서 브라질과 멕시코가 will be in에서 참여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내용과 상관없죠. 아니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두 번째 봤더니 The Director of Sales에서 영업팀에 있는 부장님 여기가 바로 정답이네요.
선생님 전혀 디렉터가 누군지 몰랐어요? 이제 아셔야 돼요. 이런 부서 직책 직위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디렉터 우리 반드시 아셔야 돼요. 부장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영화 찍을 때 감독님도 얘기하지만 보통 부서에서는 딱 부장님 형태의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C로 가서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답을 아마 C 하신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Mr. Simpson 들렸거든요. Received it 해서 얘가 뭐라고 한 거냐면 너 누가 너네 수업 진행하는지 알아 몰라? 그랬는데 미스 심슨 양이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용상은 맞지 않죠? 그래서 누가 구성했는지 누가 준비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네, 영업팀에 있는 부장님이요. 답은요. A 확인할 수 있겠죠. 답은요. B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자, 이제 우리 같이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역시 앞에 있는 내용 잘 잡아서 가죠. 18번 갑니다. Number 18. Where is the closest tourism bureau? 제일 중요한, 제일 쉬운 형태네요. where 잡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뭐 물었죠, 뒤에요? 이 단어 모르셨으면 이제 알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where is the closest에서 가장 가까운 어디가 어디야? 이렇게 가셔도 돼요.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야? 가장 가까운 데 어디야? 가장 가까운 데 어디야?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가셔도 되는데 이 tourism bureau라는 단어는요. part 3, 4에서 난이도 높을 때 항상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bureau라는 단어 알아두세요. 그래서 관광 안내소란 뜻이에요. 관광 안내소, 가장 가까운 관광 안내소 어디죠? 됐어. 그냥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죠? 가실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 어디죠? A. From tour guide. B.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In the Grand Park area. 가장 가까운 곳 C. 어디죠? In the drawer. 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요. B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 어디죠만 잡은 학생들은 C 가서 찍은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최근에는 where이나 who 같이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서 아까 전에 나왔던 심슨만 듣고 답을 찍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딥니까 물어봤을 때 in the drawer만 듣고 답을 찍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오답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사 형태 정도는 우리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From tour guide. 얘는요. 뭐에 대한 답이 되냐면 where에 대한 답이 돼요. 선생님 사람인데요? 맞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어디에서 잡지 아니요. 어디에서 투어 브로셔를 얻을 수 있죠? 투어 브로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어디요? where이요? From tour guide. 투어 가이드로부터요. 이렇게. 됐나요? 책을 어디서 사죠? From 최우선. 최우선으로부터요. 그래서 최우선은 이라는 사람한테 사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 이름이 무조건 후에 대한 답? 이런 시절은 지났죠. 그쵸? 자, 두 번째로 가서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곳 어디예요? In the Grand Park area라고 얘기해서 그랜드 파크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민공원 서울시민공원 공간이요. 이렇게 해서 한국말이 빨리 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쪽이요 라고 얘기한 답은요. 우리 B 확인할 수 있겠죠. 가장 가까운 곳 어디요? In the drawer에서 서랍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답은요. 우리가 B 확인할 수 있겠고요. B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 the drawer 같은 건 where에 대한 답이 됐지만 where is the scissor? 그래서 가위가 어디 있죠? 할 때 우리가 in the drawer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요. B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갑니다. 앞에 세 단어 잡자. Number 19. When was the fundraising event held? 제일 네.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 뭐였죠? when이 제일 중요했죠. when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목적어가 길게 나오는데 동사가 뭐가 나왔죠? 여러분? WH 퀘스천에서 동사는요. 네 번째 자리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when was a fundraising event 하면서 held 나오시네요. 선생님 저는요. held가 딱 하고 안 뽑혔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는요. 내가 어떤 동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귀에 탁 꽂히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픈 같은 거 언제 열어요? 이렇게 할 때 내가 굳이 오픈을 동사야 하지 않아도 오픈이 나한테 익숙한 단어면 오픈이 귀에서 탁 꽂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held가 내 귀에 익숙하게 꽂히지 않았다? 그러면 held, hold에 held, hold 이렇게 해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언제 열려요? 펀드레이징 이벤트는요. 우리 자선기부 모금 같은 것, 이 돈을 모으는 행사 같은 거 우리가 펀드레이징 이벤트라고 하죠. 펀드레이징 이벤트가 언제 열려요? 선생님 저는 헬드 못 잡았어요. 그럼요. 우리 언제만 잡고 가자. 언제요? Number 20. 아니요. A부터 가자. 언제요? A. 3 months ago. 언제요? To raise the participants. 언제요? C. Please hold it.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요 쉽게 A 확인할 수 있겠는데 3개월 전이요. 펀드레이징 이벤트가 언제 열렸죠? 3개월 전 바로 정답인데 우리 두 번째 B 한번 볼게요. To raise 여러분 뭐에 대한 답이야? 뒤에 안 들었어. To raise만 듣고 뭐에 대한 답이죠? 뭐에 대한 답이요? 맞아요. to 다음에 동사 나오면 우리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했잖아요. To meet 여러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얘 뭐에 대한 답이었어요? 예? Y에 대한 답이었죠. 그래서 to raise participant에서 참가자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Why are you opening the fundraising event? 이벤트를 왜 여는 거예요? To raise a participant 참가자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 나오신 거죠.
C야. Please hold it. 이것 좀 잡고 있어주세요. 얘기하신 거여서 held 나오니까 hold 나와서 우리를 오답으로 유인하지만 우리는요. 답 A 확인할 수 있겠죠. 자, 20번 문제 재생합니다. 우리요. 내용 확인하러 가죠. 20번 앞에 세 단어 잡으세요. 가죠. Number 20. Why do you look over the yearly cost plan? 됐어요. Why do you look over? 잡으셨나요? 그래서 Why do you look over니까 Why가 제일 중요하고요. 역시 네 번째 자리 나온 look over라는 동사가 두 번째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검토해요? look over는 리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검토해요? 왜 검토해요? 뒤에 있는 내용 필요 없고 where 가실 건데 해석해보자면 연간, 매 년마다 끊어지는 비용 계획서. 그래서 년 비용 계획서를 왜 검토하죠? 이렇게 해석하신 거네요. 왜 검토하죠? 같이 가보도록 하죠. 왜 검토하죠? 왜요? A. I'm looking for the document. 왜 검토해요? B. 왜요? It's affordable. 왜 C. 검토해요? 왜요? To check target sales goal. 내 귀에 to 하고 탁 들리셨나요? 좋아요. A부터 봤더니 왜 검토해요? I'm looking for the document에서 looking for는요. for가 뭐뭐를 위해서여서 무언가를 위해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저는 도큐멘트를 looking for 찾고 있어요. 이런 뜻이야. 그것만 보는 거니까 걔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찾고 있습니다. 내용과 상관없고요. B요. 아니요. 왜 검토해요? 왜요? It's affordable에서 affordable는요. 가격이 적정한 뜻이어서 그것은 적정해요. 라고 얘기하신 것은 내용과 상관없고요. 아니요. 왜 검토해요? 왜요? 했더니 to check. 그래서 여러분 check 뭐라고 해석하죠?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실 거네요. to check 확인하기 위해서요. target sales goal에서 우리가 타겟 쌓는 판매 목표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게 된 거죠. 지금 여기서 cost 나오니까 affordable 나오시면서 look over 나오니까 looking for 나오시면서 나를 오답으로 유인하지만 우린 답은요. C 확인할 수 있겠죠. 자, 21번 문제 재생합니다. 우리 앞에 세 단어 잡고 가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가죠. Number 21. Will you take our clients out or call the catering service for our luncheon? 네, 여기는 앞에 세 단어 잡았는데 뒤에 뭔가 다시 한번 재생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문장 확인해 볼까요? Will you take our clients out or call the catering service for our luncheon? 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네요. 왜냐하면 5어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or 해주지 않고요. 굉장히 빠르게 발음하고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실제 시험에 가면 더 빠르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같이 봤더니 뭐라고 얘기해버렸냐? Will take the client out 해서 우리 여기까지 들었죠? 그래서 고객을 데리고 나갈 거야? or 아니면 call the catering service for the luncheon 이라고 얘기해서 런천은 런치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오찬이란 뜻이죠. 그래서 오찬을 위해서 catering 서비스는 뭐냐면 음식 업체가 우리 집으로 와서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본 맥은 뭐냐면 고객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서 먹을 거야? 아니면 업체를 여기로 부를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네요. 어려워요. 선택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특히 이렇게 5어를 약하게 발음해서 들리지 않는 형태는요. 최고 난이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는 건 이 5어이 등이라는 성격을 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을 데리고 나가서 먹을 거야? 아니면 다르게 해서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 잡아서 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내용을 들었는데 수업 시간에 참여했어? 아니면 뒤에 못 들었어요. 뭘까요? 참여를 못했어. 이런 내용이겠죠. 점심 식사를 드셨어요? 아니면 뒤에는 무슨 내용일까요? 못 드셨어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내용 A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가서 드실 거예요? 케이터링 서비스 부를 거예요. 나가서 먹을 거예요? 부를 거예요. A. Yes, let's have dinner together. 나가서 먹을 B. 거예요? 부를 거예요. I was busy with guest reception last week. 나가서 먹을 C. 거예요? 부를 거예요? I know a good restaurant to take the clients to.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 A는 왜 답이 안 돼요? 하고 물어본 친구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객하고 같이 점심을 먹을 거야? 라고 물어봤다면 응? 저녁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먹을래? 저렇게 해서 먹을래? 라고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해서 먹을 건지에 대한 뭔가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데리고 나갈 거야? 아니면 케이터링 서비스 부를 거야? 저녁 같이 먹자. 저녁은 당연히 같이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먹을 거예요? I was busy with the guest reception last week에서 지난주에요. 고객 초청, 고객 환영회 때문에 바빴어요. 아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I know a good restaurant to take the client out 이라고 얘기해서 저 고객을 모시고 나갈 좋은 레스토랑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 나가서 저녁을 먹을까요? 아니면 여기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까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선생님 저 같이 나가서 먹을 좋은 레스토랑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해서 우리가 답은요. C 확인할 수 있겠죠. 선택을 보면 어렵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같이 가보도록 하죠. 22번입니다. Number 22.
Would you like me to check the remote control box? 네, 앞에 뭐라고 났어요? Would you like me to 해서 Would you like me to는 me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할까라고 해서 가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Would you like me to? 내가 할까? 여러분 아까 why don't you처럼요. 그냥 단어처럼 외우시는 거예요. Why don't you 뭐였어요? Why don't you? Why don't you? Why don't you? 어때요? 우리 가도록 하죠. Would you like me to는요. me가 있으니까 내가 할까? Why don't you? Would you like me to요? 해보세요. 해보시죠. Why don't you? Would you like me to요? 네, 그래서 내가 할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to check이니까 내가 확인해 볼까? The remote control box니까 remote는 원격이란 뜻이고요. 컨트롤은 조정이란 뜻이어서 원격 조정 박스 상자이긴 한데 원격 조정 장치를 내가 확인해 볼까? 이렇게 한 거네요. 자, 됐어요. 내가 할까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가보죠. 내가 체크할까요? 내가 할까요? A. I already contacted the technical support team. 내가 할까요? B. 내가요? No, I didn't. 내가 C. 할까요? To promote the quality. 네, 그래서 A부터 내용을 했더니 내가 뭐뭐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라는 게 생각되면서 I already contacted the technical support team에서 저 이미 기술지원팀에 이미 연락했어요. 막 노트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해 볼까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아니에요. 이미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답은요, A. B로 같이 가보실게요. 내가 할까? No. 근데 여러분 우드는요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할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노부터 사실은 정답률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내가 할까요? 아니요, 전 안 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거 고칠까요? 아니요, 전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대화상 맞지 않죠? C요. 제가 할까요? To promote 또 나왔네요. 오늘 이거 작정하고 공부하기로 했네요. To promote 뭐죠? 촉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퀄리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퀄리티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 답은요? A 확인할 수 있겠죠. 자, 23번입니다. 앞에 있는 세 단어 잡아서 가실게요. 집중해서 가보자. Number 23. Can you pick me up at the airport on April 20th? 네, 뒤에 있는 April 10th 이런 거 다 됐고요. 앞에 나온 중요한 거 보세요. Can, you, 그 다음에 pick me up 잡았나요? 너무 좋아요. Can you pick me up? 그래서 나를 픽업할 수 있어요? 나를 데리러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Can you pick me up? 해서 you와 me가 있어서 같이 헷갈리세요? 그러면 조동사 뒤에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됐나요? 다시요. 네가 pick me up, 나를 데리러 올 수 있어요? At the airport에서 이날 에어포트로 저 좀 데리러 오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좀 데리러 오실 수 있나요?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요. 이 마지막에 이렇게 날짜나 시간, 뭐 yesterday, tomorrow, 5 hour, at 5 o'clock 뭐 이런 시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시면 이 내용과 연관된 보기가 정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좀 잡고 가실게요. 그래서 4월 20일 날 나 태우러 올 수 있어? 이렇게요. 4월 20날 나 태우러 올 수 있어? A. Sure, I'll pack the suitcase. 나 B. 태우러 올 수 있어? I thought you were arriving tomorrow. 나 태우러 올 수 있어요? C. The lease ends on April 20th. 네, 어려워요. 제가 일부러 어려운 형태인데 답은요 우리 B거든요. A부터 봤더니 나 태우러 올 수 있어 했더니 Sure, 물론이죠. 이렇게 얘기하더니 I'll pack the suitcase. 제가 짐 쌀게요. 내용과 전혀 상관없죠? 짐 싸는 건요. 지금 왜 나왔냐면 에어포트 같은 거 나오니까 suitcase 나오면서 우리 오답으로 유인하는 거죠. 아니요. 그날 나 데리러 올 수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토익이 좋아하는데 법 I thought 난 생각했어요. You were arriving. 네가 도착할 거라고 생각해서 tomorrow. 내일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데리러 올래? 4월 20일 날 나 좀 데리러 올래? 내일 도착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답이 된 거죠. 그래서 날짜가 그게 맞아? 하고 물어본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 답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이래요 소리내서 읽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날 나 데리러 올 수 있어? The lease에서 lease는 대여란 뜻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CF에서 나오시나요? Bye bye, hello lease 나오시는 거 보시죠? 그래서 대여하는 거. 그래서 lease가 end 끝납니다. 이때 끝나요? 요거 나오니까 요거 나와서 우리를 오답으로 유인한 거네요. 자, 이제 24번 문제 가시죠. Number 24. The new novel written by Caslin is very interesting. 네, 요 형태는 이제 평서문이어서 우리가 같이 보실 텐데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 뭘 잡아야 되냐면 interesting을 잡으셔야 돼요. 선생님 앞에 있는 거 계속 잡기로 했잖아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사실은 동사의 내용이 앞에 포진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잡은 건데 The new novel에서 새로운 소설이 written by Carson에서 Carson에 의해서 새로 쓰여진 노블이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형태예요. 어렵죠. 왜냐하면 평서문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700대 이하 점수대 분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평서문이 그냥 편안하게 좀 보세요. 그냥 800대 이상 분들은요.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The New Novel에서 새로운 소설이요. Written by Carson에서 Carson에 의해 쓰여진 새로운 소설이 is very interesting.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요. 동사인 is를 잡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얘가 the new novel is very interesting 이렇게 해주면 우리 굉장히 문제 풀기 쉬울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is나 아까 are 같은 비동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되는 건 비동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 잡아야 돼서 very interesting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 비동사 더하기 형용사의 형태가 동사를 대체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비동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형용사를 미리 알고 있어서 이런 interesting 같은 형용사가 들렸다? 그러면 아 얘가 동사 대신이라고 미리 그냥 알아두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interesting 있고요. 혹은요 efficient. efficient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효과적인, 효율적인 이란 뜻이죠. 또는요 far 있어요. far 무슨 뜻이죠? 네, 그래서 뭐냐면 the city is far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is가 들리지 않죠? 그래서 city이요 멀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 형용사인데 동사가 대체하는 거 알아두실 거예요. 또는요 unbelievable. 그래서 놀랍다라는 형태요. something is unbelievable 얘기하면 놀라워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형용사들은요 동사를 대체하기 때문에 interesting까지요. 동사를 대체하기 때문에 미리 동사 형태를 대체한 형용사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가죠. 놀라워 아니요 흥미로워 하셔야 되죠. 흥미로워요 한번 가보실게요. 자 A부터 내용 확인하죠. 뭔가 흥미로워요. A. By the author's surname. 뭔가 흥미로워요. Is it? I haven't read it. 뭔가 흥미롭습니다. Mr. Caslong will take a part. 자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답은요 B 확인할 수 있겠죠. A부터 내용 했더니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 했더니 얘가 by the author's surname이라고 얘기해서 작가의 surname 성에 의해서 라는 뜻이어서 이건 뭐냐면 어떻게 구분되어 있죠? 어떻게 책을 찾죠? 작가의 성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내용과 상관없고요. 아니요. 흥미로워요. Is it? 그래? I haven't read it yet. 아직 읽지 않았어 라고 얘기한 답은요. B 확인할 수 있겠죠? 흥미로워요. Mr. Carson will take a part. 그래서 take a part는요. 한 파트를 take 가지는 거예요.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arson 씨가 참여할 겁니다. 내용과 상관없어 우리가 답은요. B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시요. 동사 역할 대신한 형용사 제가 몇 가지 적었어요. 뭐뭐 있었죠? interesting이요. 또요. efficient. 또요. 멀어요. far. 또요. unbelievable까지요. 그래서 문제집 풀면서도 어떤 동사 역할 대체하는 형용사 있으면 외우셔도 좋고요. 특히 제가 알려드린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출로 나온 형용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우리 도전해 보도록 하죠. 자, 25번 문제 재생합니다. 긴장해서 가보도록 하자. 가자. Number 25. I'm here for 6 o'clock dental appointment. 네, 평서문 중에서도 굉장히 형태가 어려운 형태. I'm here 이렇게 나오시는 거여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두 번째 자리에 나온 동사 잡는 거예요. 동사가 이제 M으로 이미 끝났죠?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here 잡으셔야 되죠. 그래서 here의 형태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형태가 어려운 경우는요. 얘가 I am here 이렇게 안 해주고요. I'm here 하고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I'm here 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게 또 뭐 있냐면 there is 같은 거요. 절대 발음 there is 해주지 않고 there is 하고 빠르게 지나가는데 역시 뒤에 없어요. 그래서 there is sale 하면 할인 판매 있습니다 하고 빠르게 잡고 가셔야 하는 어려운 형태예요. 제가 아까 두 가지 어려운 형태 잡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지원자들이 채용 절차에 있습니까? 라고 한 형태와 이 형태가 난이도가 가장 높은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 뽑자면 아까 나왔던 선택의 부분 형태로 보여져요. 자, A부터 같이 해보죠. 저 여기에 왔어요. 6시 덴탈 어포인먼트에서 치과 예약 때문에 저 여기 왔어요 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I'm here도 잡기 힘들지만 보기 중에도요 토익이 좋아하는 답변이어서 토익이 좋아하는 답변 잘 모른다? 그럼 아마 정답 찾기 힘드셨을 거예요. A부터 같이 가자. A야. A. It's on Ellington Avenue. 저 여기에 B. 왔어요. I would like to cancel my reservation. 저 여기 왔어요. C. Please fill out this form. 여러분 그래서 답은 뭐죠? 답은 C 확인되시는데요. 저 6시 예약 때문에 여기 왔어요 했는데 답이 이 문서 좀 작성해 주세요. 선생님 이게 왜 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도 치과 가시면 저 여기에 치과 진료 때문에 왔어요 하면 주민등록번호랑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하는 고객 카드 같은 거 주시죠? 그럼 우리도 그거 작성하죠? 딱 그 형태예요. 요거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의 대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저 6시 예약을 위해서 왔어요. 문서 작성해 주세요. 저 닥터 누가 예약이 있습니다. 문서 작성해 주세요. 저 뭐뭐 하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문서 작성해 주세요. 이거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 여기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촌 엘링턴 애비뉴에서 애비뉴의 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거리예요? where에 대한 답. 두 번째요. I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어요? cancel my reservation. 예약 취소하고 싶어요. 저 3시에 닥터킴하고 치과 예약이 있어서 여기 왔어요. 근데 갑자기 접수원분이 저 예약 취소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상황상 맞지 않죠? C요. 저 여기에 왔어요. 예약 때문에요. 이 문서 작성해 주세요. 답은 C. 내용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요? 네.
Part 2 앞에 있는 내용 잡는 거 잘 안 되시면 많이 연습하셔야 익숙하게 잘 되실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 앞에 있는 내용만 잘 잡으시면 고득점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자, 우리 Part 2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 우리 Part 3, 4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Part 3, 4 밑줄 긋는 것 중요합니다. 밑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What are the speakers discussing에서 스피커들이 논의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discussing, 논의하고 있는 게 뭐예요? 키워드로 뽑을 거예요. A부터요. Drawing classes, drawing이요. 그림 그리는 클래스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거. 두 번째, music concert, 음악 얘기 나오면 무조건 이러 가기로 하죠. exhibition에서 전시회, 조각품이라든지 그림 뭐 다 해당될 수 있어요. 네 번째, preview에서 preview는 시사회 얘기하신 거죠. 미리 보는 것, 시사회. 자, 두 번째요. What does a woman say? 에서 여자가 말한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동그라미 하기로 했어요. 이거 우리들의 약속이에요. 뭐냐면 여자가 말해요. about the ticket에서 티켓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 대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먼에다 동그라미 하는 이유는 여자 대사에서 답 찾아야 돼 라는 우리의 약속. 됐죠? 키워드는요. 티켓이네요. 여자가 티켓이 뭐 어때? 라고 얘기할 거예요. A부터요. They can buy. 그들은 살 수 있어요. through the website에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살 수 있어요. 웹사이트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렇죠? 웹사이트 얘기 나오시면 무조건 여기로 갈게요. 두 번째. There are tickets. 티켓이 있는데 available 가능해요. At the booth에서 부스는요. 여러분 판매 데스크를 부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부스, 뭐 티켓 부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booth 얘기해서 얘 뭐냐면 판매대. 웹사이트에서 티켓이 웹사이트에서 가능한지 부스에서 가능한지. 세 번째요. One of the colleagues에서 한 명의 동료가 has an extra ticket에서 여분의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나 쓰고 남는 거 extra ticket 얘기하신 거죠? 전혀 동료가 특별한데 동료가 정답이 되면요. 예전에는 그냥 동료가 있어. 그럼 코워커가 있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뭐라고 나오면요. 사람 이름 나와요. 에이미가 가지고 있어. 콜리그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네 번째요. They have a lot of free ticket에서 공짜 티켓 받아요. 전 공짜가 굉장히 특별하네요. 딱 밑줄 거보니까 여자 대사에서 여자가 티켓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웹사이트, 부스, 동료, 티켓, 공짜 티켓 이렇게 4개 중에서 빠르게 같은 맥이나 같은 단어가 들리면 정답으로 뽑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According to the woman 다시 한번 woman이네요. 됐죠? When will the event be finished? 돼서 언제 끝나요? 됐죠? A부터요. In 1 week 일주일 후에요. In 2 weeks 2주 후에요. 세 번째 in 1 month 한 달 후에요. In 2 month 2달 후에요. 됐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이렇게 위에서 딱 보면 우먼이 동동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들으나 안 들으나 분명히 대화는요. 남자 대사로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주고받고 대화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41번은 여기에서 분명히 답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42번이 여자에서 나온다면서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42번이 나오실 거고요. 여러분 그럼 43번은 위에서 나옵니까? 아래에서 나옵니까? 당연히 아래에서 나오죠. 됐죠? 왜냐면 우먼 동그라미니까. 분명히 여기서 못 알아듣는 내용 빠르게 지나가는 거 멘붕 할 필요 있어요? 없어? 전혀 없죠. 왜요? 문제를 미리 읽어서 우리는 답이 어디서 나올지 이미 파악이 끝났기 때문이죠. 됐나요? 자, 이제 음성 재생합니다. 눈은요. Questions 41 through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안내문 나올 때 41번 보기를 맞추고 계시는데 스캐닝 하시는 거예요. 보기를 보시는데요. 이렇게 약간 뭐 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빨리 일어나서 이렇게 어깨 한번 이렇게 하세요. 빨리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보기는요. 멍하고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는 제가 일시정지 딱 누르고 말해보세요. 보기에게 뭐 있었어요? 하고 시킵니다. 긴장해서 가시는 거예요. 자, 보기 외우십시오. 제가 42번 보기 하면 42번의 보기를 외우고 계세요. 자, 지금부터 같이 가자. 41번부터 보기 눈 맞추세요. 자, 지금부터 가자. Questions 41 through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시사회, 뮤직, Hi, 그림, Sylvia. 전시. I heard that the ancient Greek art exhibit started last 끝났어요. week. 됐죠? I would love to 내려오세요, visit and 여자. see, but I have no idea how to get tickets since I work late every day. 여자분이요? As far as I know, weekend shows are sold out, but weekday tickets can be purchased on the ticket counter pretty easily 네. before the show. Oh, that's 남자 대상 great. 됐고요. 여자 I 대상 will stop by the 43번. gallery after the work today and try to get a couple of tickets. Do you know how long the display will be in our area? The website says they will be here for 1 more week. 네. You should have no problem seeing it 끝났죠? before then. I hope you enjoy it. 네, 해서 내용 다 확인됐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푸는데 첫 번째 문제 풀 때 우리가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죠. I heard that the ancient Greek art exhibit 선생님 저는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근데 이 단어 딱 들었어요. 이게 바로 토익의 맥인데요. 선생님 저는요. 앞에 있는 단어 하나도 못 들었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일부러 어렵게 당황되게 공부 방법 모르는 친구들은 떨어져 나가라고 일부러 이상하게 발음하고 더 어렵게 발음해요.
근데 우리 한 단어 딱 들었죠? 그게 바로 토익이에요. 그렇게 문제풀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같이 한번 해볼게요. Hi, Sylvia 얘기하시면서 I heard that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부러 당황되게 하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냐면 고대의 그리스 예술 익스히비션이 started last week 지난주에 시작됐다는 거 들었어. 그래서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전시회. 그래서 못 듣는 단어에 집중하지 마세요. 토익은 문제를 풀게 내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보기를 잘 보고 있었다면 익스히빗이 귀에 와서 탁 하고 들렸을 거예요. 맞나요? 됐죠? 그래서 I would love to visit and see 가서 보고 싶은데요. But I have no idea.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 모르겠어요. How to get tickets. 그래서 티켓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Since 뭐뭐 때문이죠. I work late every day. 그래서 나 매일매일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티켓을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신 거죠. 두 번째요. 두 번째요.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웃었냐면요. 선생님이 은행을 가야 되는데 맨날 은행 시간에 일을 하니까 정말 은행을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weekend shows에서 주말 쇼는요. are sold out 해서 다 팔려서 나오시는데 이런 위켄드 이런 거 발음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쓸데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못 들은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거든요. 그래서 못 들은 내용은 필요 없는 거야. 과감히 버리세요. 괜찮아요. 됐죠? 침착하게. 그래서 얘가 위켄드 쇼는요. 이미 sold out 해서 다 팔렸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야. sold out이라는 표현도 반드시 우리가 다 알아두시는데 sell 해서 우리가 sold out 다 팔린 거예요. 요런 건 있잖아요. 다 팔렸다는 건 재고가 없기 때문에 다 팔린 거여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웃됐어요. 다 팔린 거죠. stock 해서 재고가 아웃됐어요. 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run 운영하는 게요. run out of run이 운영하는 게 아웃되는 거 재고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알아두실게요. 그래서 다 팔렸어요. But weekday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티켓은요. can be purchased 구매할 수 있어요. on ticket counter 나왔네요. 여러분 얘가 여자 대사에서 티켓 키워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티켓 카운터 나왔네요. 티켓 카운터 뭐라고 퍼포징 됐어요? 맞아요. 부스라고 우리 퍼포징 됐죠. 됐나요? 자, 그래서 pretty easily 꽤 쉽게 살 수 있어요. before the show. 그래서 쇼가 시작하기 전에 거기 티켓 카운터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신 거죠. That's great. 아주 좋아요. 다 필요 없는 내용이죠. 왜냐면 우리 43번에 우먼동그라미 해놨기 때문이죠. 아주 좋아요. Our stop by에서 여러분 이 표현도 알아두세요. stop by는 방문하다라는 뜻이어서 visit하고 동일한 거예요. 알아두십시오. Our stop by 전혀 방문할 거예요. Gallery after. 그래서 갤러리 방문할 건데 after the work today. 그래서 오늘 일 끝나고 거기 한번 가봐야겠어요. And try to get a couple of tickets. 해서 2장의 티켓을 사러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Do you know? 알고 있어요? How long? 얼마나 오래? Display. 그래서 선생님 디스플레이가요. 아까 뭐였냐면 갤러리하고요. 여기 나온 exhibit하고요. 단어 내용이 다 연결되는 내용이네요. 알아두실게요. 그래서 how long display가 will be in our area에서 우리 동네에 얼마나 오래 있는 줄 알아요? 이제 여자 대사답 나오겠죠. The website says 그래서 웹사이트가 말한다는 건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거야. 웹사이트가 말하길요. They will be here. 여기 있을 거예요. For one more week 해서 이미 단어 나왔네요. 일주일 더 있을 거예요. You should have no problem. 문제가 없을 건데 sing it 해서 그 전시회를 보는 게 문제 없을 거예요. Before that 그때까지는 I hope you enjoy it. 너가 즐겁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만 더 붙일게요. 43번에서 만약에 얘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how long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A에서 4일, B에서 7일, C에서 10일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를 찍으실래요? 찍어야 돼. 그럼 뭐를 찍으실까요? 솔직히 말해서 4이나 7이나 10을 못 알아들은 친구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못 알아들었다면 paraphrasing 됐기 때문에 못 알아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를 찍어야 된다고 하면 paraphrasing이 되는 내용이 있는 7을 찍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how many years라고 물어봐요. How many years? 그럼 여러분 못 찍으실래요? How many years 하면 못 찍으실래요? 찍는 걸 가르쳐드리긴 싫지만 내가 만약에 너무 빨리 지나가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우리 점수 내야 되니까. 그래서 how many years 물어보시면 못 찍으실래요? 뭐야? 또 7? 아니죠. 못 찍으셔야 돼요. 10년을 찍으셔야 되죠. 왜요? 10년 뭐라고 퍼포징 됩니까? 맞아요. 디케이드라고 퍼포징 되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떤 내용을 정확한 정보 못 찾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퍼포징 됐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43번 같이 숫자에 관련된 내용 나왔는데 내가 손도 못 들었어요? 그럼 분명히 one day가 24hours라든지 one full day라든지 뭔가의 형태로 퍼포징 됐을 거라는 거 우리 알아두시도록 할게요. 굉장히 좋은 팁이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part 4로 같이 한번 답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exhibit 그대로 들렸고요. 그 다음 there is a ticket.
at the booth 이미 나왔죠? 그래서 one more week 했으니까 답은요. 우리 A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part 4 같이 가셔서요. 우리 밑줄부터 가도록 하자. Who most likely is a speaker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스피커가 누구인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는데 who 누구야? 71번에서 직업 누구예요? 장소 어디예요? 주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면 상상화 형태 물어보는 거 많다고 했어요. 이 문제 여기서 한 문장 딱 듣고요. 답 딱 찾으셨어요. 빨리 내려가셔야 돼요. 분명히 얘와 얘의 문제가 굉장히 근접하게 나올 거예요. A부터 봤더니 attorney에서 당연히 변호사. tenant는요 세입자란 뜻이어서 세입자는요 내가 어떤 집에 월세 살아요. 그럼 월세 사는 사람이 바로 tenant 세입자. real estate agent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architect 해서요 건축가 얘기하신 거죠. 됐죠? 모르는 단어 없으시죠? 밑에요. Why the speaker calling 했는데 여기 문장을 좀 보고 싶어요. Why the speaker calling에서 스피커가 왜 전화했어요? 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전화해서 여러분 이번 달 시험 잘 보세요. 이번 달 시험 조금 못 보셔도 한 달 더 해보시는 거 좋아요. 어쨌거나 이번 달 시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전화 끊었어요. 제가 왜 전화했죠? 전화 잘 보시라고. 그럼 전화 잘 보라는 내용은 아니 전화 잘 보라고요? 시험 잘 보시라고요. 시험 잘 보라는 내용은 제 대화에 뭐가 되죠? 주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 얘 뭐 물어본 거예요? 주제. 주제 물어본 거 중요했어요. 왜요? 71번에서요. 직업, 장소, 주제 물어보면 상상화 세트 얘네 둘이 붙어 나오는 거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71번에서도 지금 상상화 세트예요 라고 말해주고 있고 72번에서도 지금 상상화 세트예요 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됐죠? 그래서 주제가 무엇입니까? A부터요. 메인테넌스 프로블럼을 보고하려고 그래서 뭔가 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 관리가 잘 안 되나 봐요. 그 문제를 보고하려고. 업데이트한 오더 그래서 주문을요 업데이트하려고. 컨펌 버젯 해서 얘가 뭐냐면 예산을 확정하려고. 리스케줄 어파이먼트잖아요. 리스케줄 일단 키워드 뽑을래요. 자 밑에요. What does the speaker offer? 그래서 스피커가 제공하는 게 뭐예요? 스피커가 제공하는 거니까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거야. 그죠? 제가 드릴게요. To do for listeners. 그래서 리스너에게 제공하는 게 뭐예요? A부터 hire a moving company에서 이삿짐 회사를 hire 고용해줘요. hire는요 꼭 이 사람을 고용하는 거 말고 내가 이삿짐 센터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요리 업체를 고용하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hire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 introduce her a building owner 해서 빌딩 주인을 소개시켜줘요. 전 빌딩 주인이요. negotiate 협상할 건데요. cost for the lease 해서 저는 cost요. 돈 얘기 나오면 무조건 여기 갈래요. 네 번째요. Send her some property details. property는요 재산이라고 많이 하는데 재산 중에서도 부동산 재산은 우리가 property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빌딩이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의 디테일을 그녀에게 보내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저는 음성 듣지 않았지만 딱 대화를 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서 일하는 누구누구인데요. 제가 왜 전화드렸냐면요. 이거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한테 뭐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대화가 끝날 거예요. 상중하 내려오셔야 되는데 한 문장 듣고 빠르게 풀고 내려오실 거예요. 역시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하시면 71번의 보기를 스캐닝 하시는 거예요. 멍 때리시면 안 됩니다.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풀이 가자. 71번 눈 맞추세요. 지금부터 바로 가자.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중개업자. This is Paul from Central Property Rentals calling for Mrs. Smith. 끝났어요. 내려오세요. We had previously made an appointment to visit an apartment at 7 o'clock this evening, but the tenants are unable to be at home and asked that we reschedule for next week. 끝났죠? I 내려오죠. have been able to locate another apartment in the same area, 뭐뭐 if you would take a 해줄게요. look. The cost of the unit is slightly higher, but it's worth checking 뭐뭐 out. 해줄게요. I think it is in the range of the dimensions you gave me. 뭐뭐 해줄게요. If you are interested, get back to me as soon as possible so that I can email the exact details for you to take a look at. 하면서 뭐 해준대요? I'll be waiting for your message. 됐죠? 됐나요? 자, 우리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답 확인할게요. 봤더니 Hi, this is Paul 라고 하면서 전 이군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나오죠? 어디 property rentals래요. 여러분 property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재산인데 어떤 재산?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부동산 빌려주는데 어디예요? 어디죠? 맞아요. 부동산 중개업자. 그래서 지금 말한 사람 직업 뭐예요? 부동산 중개업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빵가게에 빵을 사러 왔어요. 여기는 어디요? 빵가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이 빵들을 매달 주문하고 싶어요. 여기는 어디요? 빵가게 이렇게 물어봐서 직접적으로 빵가게를 얘기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I wanna make a reservation in your hotel. 여기가 어디예요? 호텔. 이게 과거의 형태였다면 지금은 I wanna book a room. 여기 어디야? 호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property rentals 듣고요. 아, 부동산 하고 가셨어야 돼요.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 업소 센트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파울이에요 라고 얘기해서 71번 문제 끝났습니다. Calling for 누구누구를 위해 전화했어요? 이 여자 위해서 전화했어요. We had previously made an appointment 해서 우리요 이전에 약속을 made an appointment 해서 약속을 잡았었는데요. To visit an apartment at 7 o'clock this evening. 오늘 7시에 어떤 아파트 가보기로 약속했었잖아요. 그런데 but the tenant에서 세입자분이요 are unable 불가능하시대요. To be at home and ask that we reschedule for next week. 그래서 이번 주는 불가능해서 다음 주에 리스케줄 잡아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벗에다가 동그라미 한 이유는요. 보통 무엇에 대해서 전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시험은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험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렵겠지만 하는 어떤 내용의 전환이 주제를 끌어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but 같은 거 들으시면 좋은 힌트가 되죠. 그래서 세입자분이 불가능해요. 집에 있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청받았어요. 우리는 리스케줄 하는 걸요. 넥스트 윅을 위해서. I have been able, 나는 가능했는데요. To locate, 찾는 게 가능했어요. locate는요. 위치하다, 위치를 찾다라는 뜻이어서 위치 찾는 게 가능했어요. 다른 아파트먼트 찾는 게 가능했어요. Same area, 같은 동네에서. If you would like to take a look, 네가 만약에 보고 싶다면 The cost of the unit, 그래서 유닛이라는 게 바로 아파트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프로퍼티도 아파트 얘기하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아파트먼트도 아파트먼트 얘기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닛이라는 형태도 바로 아파트먼트 얘기하신 거네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slightly higher, 그래서 가격은 조금 비싼데요. But is worth, 가치가 있어요. checking out, 그래서 확인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I think 내 생각에는요. It is in the range of, range는 범위란 뜻이거든요. range of the dimension에서 dimension은 우리가 쉽게 이용하면 평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크기. 그래서 dimension.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의 범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18평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18평 안에 있지만 조금 비싸요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you gave me, 너가 줬던 그 크기의 범위에 있지만 조금 비싸요 라고 얘기하신 거죠. If you are interested, 네가 흥미가 있다면 get back to me, 나한테 연락을 주세요.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그래서 여러분 느껴지세요? 지금 계속해서 내가 무슨 약속을 다시 잡고 싶어요. 다른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연락 주세요 하고 내용이 끊기잖아요. 72번 지나갔고요. 73번 나온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흥미가 있다면 나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서 I can email 하면서 내가 뭐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뭔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Email the extra detail에서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알려줄 수 있어요. For you to take a look. 그래서 네가 그거 볼 수 있는. 그래서 검토할 수 있게 제가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I'll be waiting for you. 메시지에서 너의 메시지 기다릴게요. 다시 한번. 직업, 장소, 주제가 상상하로 나오는 이유는요. 잘 변경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까 전에 Who's the speaker 했는데 스피커가 누군지 못 찾았어요. 그러면 71번 문제 계속 매달리지 말고 72번 내려와서 72번 푸세요. 풀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단어를 조합해 보니까 아파트가 계속해서 느리고요. 유닛이라든지 아니면 리스라는 단어도 아까 있었고요. 여기서 너가 흥미 있다면 나한테 연락 줘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취합해 볼 때 다시 한번 집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러면 부동산 이렇게 내용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갔더니 스피커 누구예요? Property Rentals에서 일하는 거, Real Estate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아파트 유닛 나왔기 때문에 우리요. 부동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왜 전화한 거죠? Reschedule appointment, 테넌트가 오늘 안 된대요. 그래서 다음 주로 일정 다시 잡죠. 마지막으로 offer, I can 하면서 내가 해줄 수 있어. 이메일 보내줄 거야 해서 이메일 보내는 게 주로 이메일 your resume 하면 send your resume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메일이 send로 많이 paraphrasing 된다는 것도 우리 알아두실게요. 그래서 무엇을 제공해줘요? send 보내줄 거예요. some property detail에서 extra detail 보내줄게요. property detail 보내줄게요. 그래서 답은요. 우리요. D 확인할 수 있겠죠. 4월달 시험 아주 어렵지 않게 출제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적중톡강 수업 통해서 배우셨던 키워드들 어디 부분을 잡아야 되는지 밑줄 어떻게 긋는지 상중하 내려오는 것 이런 것들 잘 연습해서 가시면 고득점 쉽게 우리가 타겟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장할게요. 다시 한번 여기 나왔던 단어도 모르는 거 없도록 정리하시길 제가 다시 한번 권고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고 오시고요. 우리 시험 잘 보고 카페에 좋은 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험 잘 보고 오세요.